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살이 넘은 아줌마입니다. 제가 인생을 남들과는 다르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는데요. 지금 되돌아와서 생각해봐도 저처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산 사람은 없을 거라고 자부합니다. 오늘은 저의 굴곡진 인생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우선 저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저를 챙겨주고 듬직했던 당시의 남자친구가 마냥 좋았기에 결혼을 바로 했지요. 당시 제 나이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는 친구도 없었고 주위 시선도 상관없었기에 아무런 걱정이 없었죠. 그런데 남편의 나이는 30대 중반이었습니다. 띠동갑이 넘는 나이였지만 그 남자가 좋았고 평생 함께하고 싶었기에 주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 결혼을 피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런데 시댁에서는 저희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애를 데리고 오냐고 하는 것은 물론이었고 나이도 어리니 철이 안 들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런데도 저희는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결국 결혼하고 싶으면 시댁이랑 연을 다 끊고 결혼하래요. 근데 오빠는 알겠다고 했고 저와 결혼하기 위해 정말로 자신의 가족과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냥 오빠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도 오빠를 말리지 않았죠. 결국 둘이서 없는 살림에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도 없이 혼인신고만 한 채로 작은 단칸방을 구해 동거생활을 시작했죠. 그런데 저희는 연애 3개월만 하고 바로 같이 산 거라 서로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거기다가 나이 차이도 꽤 많이 나니 부딪히는 일도 잦았죠. 우선 돈 문제로 싸우는 일이 가장 많았습니다. 오빠는 30대 중반이면서 모아왔던 돈도 없었고 마땅한 직업도 없었어요. 매일 새벽마다 인력사무소로 출근해서 소개받은 공사장으로 간 다음 하루치 일만 했고 만약 기다려도 결국 일자리를 얻지 못하면 일을 하지 못하고 집으로 와야 했죠. 저는 처음으로 경제활동을 해봤는데 제가 했던 일은 목욕탕 청소 알바였어요. 오빠가 새벽에 나갈 때 저도 목욕탕으로 새벽에 출근해서 청소를 했죠. 다음 날이 되면 온몸이 쑤시고 힘들었지만 저도 가방끈이 짧아서 할 수 있는 게 없었기에 몸을 고생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가 무슨 돈을 모을 수 있겠나요? 저희는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벌어도 방세랑 식비를 빼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생필품을 사는 것도 힘들었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게 자야 했죠. 그러니 역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다 보니 저와 오빠는 일상생활에 여유가 없었고 하루하루를 예민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대화만 하다 보면 싸우고 막말했죠. 결국 화해도 제대로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게 일쑤였습니다. 뼈가 빠지게 일을 해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목욕탕을 같이 청소하는 언니가 사업을 하자고 권유하더라고요. 저한테 큰돈 만지게 해준다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같이 동업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분명 못하게 할 거라고 안 될 것 같다고 하니까 그 언니는 저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면 언니가 알아서 해준다고 했죠. 그 언니를 제가 워낙 믿기도 하고 배신을 절대 안 할 것 같은 언니였기 때문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철이 없었죠. 그냥 저는 큰 돈을 남편에게 서프라이즈로 주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근데 언니가 자기는 신용불량자라서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못하니까 제 이름으로 대출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대출을 처음 받아봤어요. 그리고 대출받은 돈을 언니에게 보냈고 언니는 그 뒤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동안 출근을 하지 않길래 아픈가 싶어서 연락을 해봤는데 받질 않더라고요. 근데 목욕탕 내에서 언니가 야반도주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언니는 결국 제 돈을 가지고 달아난 거죠. 근데 피해자가 저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언니가 저희 목욕탕에서 일을 한다는 걸 아니까 언니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새벽부터 저희 목욕탕 앞으로 와서 언니 당장 데리고 오라고 난리였어요.
저한테도 물론 언니 어디 있는지 알면 말하라고 했죠. 저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집에 우편물이 와도 다 무시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 보낸 서류에서는 원금이 3억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찢어버렸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언니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집에 찾아와서 압류딱지를 붙이더라고요. 그때 집에 있던 저와 남편은 이게 무슨 일이냐며 잘못 찾아왔다고 화를 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저희에게 서류 한 장을 보여주었죠. 그 서류에는 원금 3억에다가 이자가 더 붙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화를 냈지만 저는 그때 머릿속에서 언니에게 빌려준 대출금이 스쳐 지나갔죠. 화를 내면서 아니라고 반박하는 남편과는 반대로 저는 넋을 잃고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저를 쳐다보더니 설마 하는 눈빛이더군요. 그때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화가 머리끝까지 났는지 집안에 있는 온갖 물건들을 다 집어던지더군요. 남편은 화를 내면서 자기를 무시하냐며 왜 상의도 없이 그런 짓을 벌이고 다니냐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했죠. 물론 제가 잘못한 건 맞아요. 남편이랑 상의도 없이 대출을 해서 큰돈을 빌려줬잖아요. 저도 그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과거에 제가 너무 한심하고 철이 없는데 그때의 저는 너무 멍청했고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형편이 너무 어려웠고 힘들었는데 단순히 언니가 큰돈 만져준다는 한 소리에 홀려서 그랬죠. 저는 그의 갑작스런 통보에 넋을 잃었고 남편은 짐을 싸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남편을 붙잡을 수도 없었어요.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저는 혼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온갖 압류딱지가 붙어져 있고 형편은 점점 궁핍해져 가는데 더 충격적인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 전 혼자서 살게 되니까 목욕탕 일도 하고 저녁에는 식당 장사도 해요. 그런데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음식 냄새를 맡으니 헛구역질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속이 쓰려서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장 주인 언니가 저를 보더니 임신인 것 같으니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닐 거라고 그럴 일 없다고 했지만 검사를 해보니 임신이 맞았습니다. 바로 이혼한 전 남편의 아이였죠. 이 생활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은 도저히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지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듣는 순간 눈에서 눈물이 맺히고 이 아이만큼은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를 버리고 갔는데 제 뱃속에 있는 아기는 저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래서 힘들지만 낳고 싶었습니다. 임신한 채로 목욕탕 일도 하고 식당 일도 하면서 악착같이 살았어요. 다행히도 식당 주인 언니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버틸 수 있었죠. 돈이 없어서 방을 뺐는데 식당 언니는 가게에 있는 작은 단칸방에서 살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비록 발 뻗고 누우면 꽉 차는 정말 작은 곳이었지만 그곳은 저에게 천국과 다름없었어요. 빚 이자는 날이 갈수록 쌓이고 배는 점점 더 불러오는데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니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의 만삭이 될 때는 제 몸 하나도 가누기 힘들어서 목욕탕 일을 잠시 쉬고 식당에서 조그마한 일을 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식당 언니는 싫은 내색 하나 안 하시면서 저를 보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니까 먹고 싶은 건 정말 많은데 돈이 없어서 먹을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게 뒤편에서 손님들이 먹다가 남은 음식들을 조금씩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식당 주인 언니에게 들켜서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돈을 쥐어주며 밖에서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해주셨어요. 이 일뿐만 아니라 저는 식당 언니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렇게 배가 잔뜩 불러왔고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기 아빠한테 자신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을 전해줘야 할 것 같아 수소문 끝에 남편이 살고 있다는 집으로 갔습니다. 그때 집을 나가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많이 떨렸어요. 전 남편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서 있는데 현관문에서는 한 여자와 같이 나오더라고요. 전 남편은 그 여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전 남편에게 오빠, 이 여자 누구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은 몰라, 난 모르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잔뜩 부풀어 오른 제 배를 보고는 동공이 심하게 흔들리더군요. 아마 제 임신 사실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현관문을 거세게 닫더라고요. 그래도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하려고 했던 의도는 전해진 것 같아서 후회 없이 돌아갔습니다. 비록 저는 전 남편을 보고 한마디도 안 했지만 전 남편의 흔들리는 동공을 전 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식당 언니의 도움으로 출산하고 산후조리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산후조리보다 돈을 버는 게 더 급해서 출산 후 이틀 뒤부터 바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굳고 말리며 임산부 몸은 출산 후가 더 중요하다며 매일같이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정말 그분 아니었으면 전 아마 못 버텼을지도 몰라요. 매일 오는 빚 독촉 문자와 전화 때문에 살기 싫고 힘들었지만 우리 딸과 식당 언니를 보고 버텼어요. 아기는 제가 포대기에 맨 채로 식당 일도 하고 목욕탕 일도 다시 하면서 키웠죠. 그런데 저 혼자만 있을 때는 그래도 겨우겨우 살 수 있었는데 아기를 낳으니까 드는 돈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분유값에 기저귀 값까지 돈이 너무 많이 필요했어요. 겨울에는 딸이 추워서 우는데 옷을 사입힐 돈도 없어서 수건을 여러 겨 감싸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유를 살 돈이 없어서 우유를 준 적도 있고요. 그때 저는 20살 초반이었고 아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런 저를 보고 식당 언니는 기겁을 하면서 아기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며 혼을 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분유와 기저귀는 자기가 사줄 테니 아기를 잘 키울 생각이나 하라고 하셨죠. 식당이 나름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기 때문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언니가 자식들 키웠을 때 썼던 장난감이나 옷을 물려받았고 육아 방법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몇 년 동안 번 돈을 오로지 딸에게만 썼고 저를 위해서는 한 푼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 곳과 생필품들을 모두 지원해 주시고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식당 언니에게도 꼭 은혜를 갚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 푼, 두 푼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단칸방은 둘이서 살기엔 너무 좁았기에 조금 더 큰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이와 제가 두 발 뻗으면 다리가 닿이는 정도 크기로 말이죠. 거기서도 저는 열심히 일했고 딸은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학생 때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어떻게 엄마 혼자 고생하는 걸 보냐며 고집을 피우더군요. 결국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일찍 철이 든 딸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딸은 힘든 내색 하지 않았고 역시 둘이서 보니까 조금 여유로워졌죠. 저희 모녀가 생각하는 여유로움은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조금 삶이 편안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련은 왜 행복할 때 찾아오는 걸까요? 제가 요 며칠 동안 살도 빠지고 배가 너무 아파서 단순히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힘들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약 먹고 며칠 쉬면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제가 큰맘 먹고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일을 쉬었어요. 그런데도 몸이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딸은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저는 병원비가 너무 무서웠고 혹시나 안 좋은 말을 들을까봐 피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딸과 식당 언니가 같이 저를 끌고 가다시피 병원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들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대장암에 걸렸다고 했거든요.
그때 옆에서 같이 듣고 있던 식당 언니와 딸은 같이 울었지만 저는 눈물도 나지 않더라고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고 제 인생은 너무 하찮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식당 주인 언니는 저보고 너무 불쌍해서 어떡하냐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는 거냐면서 하늘 탓을 하고 있었고, 딸은 이제 고등학생인데 엄마 죽으면 어떡하냐고 했죠. 저는 삶의 낙을 잃었고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하늘이 저를 버린 기분이었거든요. 아직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딸은 아직 고등학생이고 식당 언니에게 은혜를 갚아야 하는데 저에게 이런 시련만 주시니까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시도도 많이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딸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니까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지금 당장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치료 의욕도 없었고 무엇보다 항암 치료를 할 비용도 없었습니다. 암은 완벽한 완치가 없대요. 그저 완치와 가깝게 하기 위해 항암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살고 싶다는 마음가짐도 없는데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큰 돈을 쓰기 싫더라고요. 그래도 빚을 딸에게 떠넘기고 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최대한 빚을 많이 갚고 아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우선 항암 치료를 최대한 미루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딸과 식당 언니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다른 일을 몰래 구하면서까지 돈을 벌었어요. 그래야 죽었을 때 후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청소부 일을 했어요. 하루가 지날수록 배는 점점 더 아파오고 얼굴은 더 창백해지면서 살은 더욱 빠져가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이악 물고 일했습니다. 암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 건 정말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청소부 일을 하고 있는데 팀장님이 누가 저를 찾아왔다고 하길래 딸과 식당 언니한테 들킨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보러 갔죠. 그런데 저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본 순간 심장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바로 몇십 년 전에 제 대출금을 가지고 달아난 언니였거든요. 얼굴이 많이 상한 언니를 보고 저는 화도 나지 않았고 슬프지도 않았어요. 언니는 제 몰골을 보고는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고 저보고 그저 미안하다고, 자기가 다 미안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는 많이 달랐겠죠. 아기도 낳았고 암도 걸렸으니 말이에요. 언니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언니는 저에게 자신이 빚 다 갚을 테니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몇 푼 안 되지만 살림에 보태라며 흰 봉투를 주고는 사라졌습니다. 언니와 서로 어디서 뭐라고 사는지 전혀 이야기 나누지 않았어요. 그저 빚 얘기만 했습니다. 언니는 한참을 울면서 이야기하다가 갔고 저는 멍하게 언니가 주고 간 흰 봉투만 봤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몇 억의 빚을 가졌다가 또 하루아침에 빚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흰 봉투 속에는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일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식당 언니와 딸에게 다 말했죠. 그리고 저는 이제 언니가 준 돈으로 항암 치료보다 식당 언니에게 은혜를 갚았고 딸에게도 용돈으로 주었어요. 그 두 사람이 아니었으면 전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테니까요. 제 항암 치료보다 그 둘이 더 중요했습니다. 딸은 제가 준 돈으로 대학교 등록금을 냈습니다. 어느덧 딸도 성인이 되었죠. 저는 이제 맘 놓고 이 생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은 혼자서도 척척 잘해내는 사람이니 제가 없으면 더 큰 사람이 될 것 같았고 언니 식당도 장사가 잘 돼서 프랜차이즈도 낼 정도였으니까요. 저는 갈수록 병이 더 악화되었고 당장이라도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지만 저는 아프지 않은 척을 했어요. 당연히 식당 언니와 딸은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또 피해를 끼치기 싫어서 거절했죠. 저는 매일 집에 하루 종일 누워 있었고 딸은 대학교를 통학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저에게 와서 종이 한 장을 건네더라고요. 숫자들이 잔뜩 쓰여져 있는 종이였는데 그게 뭐냐고 하니까 복권이래요. 왜 이런 데에다가 돈을 쓰냐고 화를 냈지만
딸은 싱글벙글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요. 엄마, 나 1등 당첨됐어! 전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끼쳤고 벌써 제가 생을 마감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꿈을 꾸는 것만 같았고 딸의 말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정말 통장에는 몇십억의 상금이 찍혀 있었죠. 딸은 술 먹고 장난삼아서 샀던 로또가 1등 당첨이 되었고 저희는 한순간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어요. 그 돈은 전부 딸의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간섭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은 바로 제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저는 정말 힘들었지만 딸과 식당 언니를 위해 버티고 또 버텼어요. 그리고 딸이 저에게 용돈을 주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했던 금액이라 도저히 어떻게 써야 할지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딸이 준 돈의 일부를 미혼모 가정에 기부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어릴 적부터 다사다난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바로 통장에 넣어서 나중에 딸이 가질 수 있도록 했죠. 지금은 전 항암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어요. 정말 힘들고 아프고 고생하지만 그래도 옆에서 도와주는 식당 언니와 딸을 봐서라도 힘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힘든 일만 연속으로 들이닥쳐도 어떻게든 솟아날 구멍은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